최근의 전쟁으로 원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틈을 타 사기꾼들이 원자재가 부족한 기업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이한 사기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나 당하는 흔한 사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기업을 대상으로 벌어진 사건이고 앞으로 비슷한 방식이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도 있다라는 내용을 알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석유화학 원자재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수급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수급의 문제로 기업들이 애가 타는 상황을 노린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김포의 한 중소제조업체에서 플라스틱 원자재를 확보하지 못해 공장 가동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상황에 한 업체가 접근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기업에서 쓰는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다. 원래 중동으로 수출될 물량인데 지금 국내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접근을 해왔습니다. 이 말만 보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특히 실제 시장 상황이 어려운 시기라면 더더욱 믿기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들이 교묘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말만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서류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세금 계산서, 회사 명함, 화물 운송 계약서, 계좌 정보를 제시하면서 겉으로 보면 정상적인 거래와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을 합니다. 첫 거래라 선입금이 필요합니다. 지금 바로 송금하지 않으면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사기꾼들의 이 말이 핵심입니다. 즉, 시간 압박을 이용한 겁니다. 원자재가 없으면 공장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에서 결국 이 업체는 급한 마음에 약 4,300만 원을 송금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연락 두절입니다. 돈은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건이 더 놀라운 이유는 나중에 밝혀진 사실 때문입니다. 서류를 다시 확인해 보니 업체 이름이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적혀 있었고 사업자 등록번호는 전혀 다른 업종의 실제 업체를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즉, 겉으로는 완벽하지만 자세히 보면 가짜였던 겁니다. 이 사건이 단발성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중소기업에도 접근한 정황이 확인됐고 경남 지역에서도 유사한 수법으로 수천만 원대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어 이미 수사 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나입니다. 이 사기는 일반 개인을 노린 사기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 놓인 기업을 노린 맞춤형 사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이런 사기가 가능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급한 상황 때문입니다. 원자재 부족, 납기 압박, 거래처의 독촉 요구가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판단이 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범들은 바로 그 틈을 노립니다. 이런 유형을 예방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 번째, 선입금 요구는 반드시 의심하기. 두 번째, 서류는 겉모양이 아니라 실제 등록정보 확인하기. 국세청 조회, 사업자 번호 검증 필수. 세 번째, 처음 거래는 반드시 직접 확인. 방문 또는 공식 연락처 확인. 네 번째, 지금 안 하면 놓친다는 말을 들으면 일단 멈추기. 급하게 결정할수록 사기일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례는 일반 개인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사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나 특정 업종의 어려움을 이용한 사기는 앞으로 언제든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의 사기 형태의 방법을 안다면 예방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계속해서 여러 사기 사건의 사례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은 이런 사기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하나의 참고 사례로 기억해 주세요. 혹시 주변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번쯤 공유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언제나 누군가의 급한 상황을 노리고 시작됩니다.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사기제로 TV였습니다.